저는 청소년들이 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본인은 폰에 중독된 것을 아는지, 그리고 폰에 중독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독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2021년도 광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근거로 합니다. 거기에는 특정한 한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스마트폰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선발을 해서 그들과 개인 인터뷰를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설문지도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어떤 방법을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스마트폰에 어떻게 중독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근거로 해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논문의 내용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은 항상 학교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생활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 과제 같은 거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은 온라인으로 해결하게 되어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외에 다른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생활이 있고 가정 생활이 있고 그 외의 생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24시간 아니면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 사용하고 온라인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 생활이든지 아니면 여기 생활에서도 분명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똑같이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검색,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NS, 게임, 음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주로 활용하는 것이 여기 유튜브, SNS, 게임, 음악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때이면서 이때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한 시대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보다는 또래 집단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정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 우정이 오므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자아 존중감, 자기 어떤 만족감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의사소통하는 주로 도구가 무엇이냐면 SNS 도구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주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본인이 이때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시기입니다. 이때도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안 계실 때에도 보면은 주로 여기에서 자기가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과 아니면 일상생활의 이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내가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나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졌구나, 자기 자신을 중독자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조금 더 적게 사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되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데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하루에 2주 정도 사용하다가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 과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프라인에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정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대화를 할지도 모르고 사실 대화하더라도 단답형 대화에는 그다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의 대화가 문제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 거북목 증후군, 당장에 또 손목 터는 증후군, 신체적인 능력 저하, 만성적인 피로, 이거 자체가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특이한 것이 청소년들한테 내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신체적인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논문에서 의외로 청소년들을 대화함으로 인해서 발견하는 하나의 좀 팁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SNS를 주로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SNS를 하게 되면서 계속 갈등이 더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면 본인이 불안감이 온답니다. 불안감이 밀려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지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주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이걸 문제점으로 해서 결론이 무엇이냐, 교회 목회자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상태를 알고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사용하는 거는 앞으로는 더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사용해야 됩니다. 6시간, 7시간이하고 중독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 어른들 세대에서는, 선생님들 세대에서는 맞지만 지금 학생들, 청소년들 세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는 스마트폰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사용 시간이 많아지는 거지만,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거지만,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스마트폰이 활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고 자기 몸의 일부이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에 붙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내가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항상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꺼름직한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여기 이 논문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 가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강의한 게 아니라 한 학기 정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숙제도 다 오프라인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과제 내주는 것도 대부분 다 오프라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취합을 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보들은 다 온라인에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희한한 게 정작 필요한 거는 검색인데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앞으로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검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여기 밑에 있는 것만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과제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을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도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 과제를 잘 제출하고 잘 활용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오프라인, 나머지 생활은 온라인 이거 자체는 앞으로 시대 아니면 지금 청소년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프라인에서 만나다가 보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제대로 대화가 안 되진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쯤이면 어쩌면 오프라인으로 대화하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게 더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을 좀 능숙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온라인에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대화를 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을 개발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따로 나가서 운동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제한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잘 안 할 겁니다. 스마트폰 안에 보면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켜놓고 전문적으로 거기서 같이 집에서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스마트폰 놓고 어디 가서 운동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아 하면은 이런 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보셔서 꼭 운동해야 한다는 건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SNS에서 각종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보통 SNS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도 보시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SNS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도 해소하려고 또 SNS를 합니다. 그리고 SNS를 하기 전에 이미 익명성으로 합니다. 물론 본인들 학교에서 학생들 해가지고는 대부분 다 누구 이름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익명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을 하면 본인의 감정이 제어가 안 되거든요. 말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아무도 보기는 보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는 SNS는
의사소통, 어떻게 보면 내 스트레스 해소하는 도구,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사회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이 아니라 공개적 본인의 얼굴이 분명 나와야 있는 그런 투명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서나 여기 SNS를 하셔야만이 내가 얼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가운데서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저기 가서 뭐 의자를 놓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인형이든지 나무 갖고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지 왜 여기다 스트레스 해소하냐 이 말이죠. 여기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사회활동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SNS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을 가르치는 데는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보여줍니다. 6번째,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나오는 불안감. 이거는 저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불안감이니까 그걸 극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제가 7번째, 여기 없는 것을 따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에 휩싸여질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쉬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거의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없이 나 혼자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쉬는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하루에 2번 하든지 이렇게 명상 훈련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묵상 훈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명상 훈련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쉬는 거지만 묵상 훈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성경 안에 있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한 귀절을 놓고 조용한 데 앉으셔갖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는 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가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가운데서 말로 인하여서 평안함과 기쁨과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이 쭉 밀려옵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복잡했던 생각들 자체가 자꾸 내려가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쉼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쉼으로 있어야만이 내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며 자아 존중감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나 자신이 누구라는 것 자체가 또 발견되어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쉼을 제안하고 싶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런 제안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먼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해가지고 제가 이 이후의 플로우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고 쭉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따라가신다고 하면 여러 문제가 과정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